안녕하십니까. 그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가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주식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던 그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사를 제쳐주고 제가 좀 일찍 와서 지금 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또 컴퍼스 콜에 나왔던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향후 전망, 분석, 이런 발표를 제가 가진 생각을 여기 계신 그분님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미리 세상에서 보지 않았을 때 작년 이맘때 사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 그 미국의 하원 의장 하셨던 여성분 계시죠? 대만도 방문하고 하셨던 그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인가요? 그분이 또 이거 사서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도 아마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고 얼마 전까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대신에 또 이런 류의 주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죠. 가령 워렌 버핏 같은 분이시나 이런 분 안 가지고 있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 300억 달러 이상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중에 75%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S&P의 시가총액 전체의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업이고 S&P 전체 어닝 증가에 7%가 넘죠? 15% 가까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거 내용으로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20% 이상 증가했고, 그게 빅7 기업들이 평균으로 이익 증가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이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3조 달러, 129불 정도 되면 3조 달러를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시간에서 좀 떨어져도 2조 8천억 달러 이런 정도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다 더한 것보다 더 큰 한계 기업이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대변되는 우리 인터넷, 모바일,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확산 되는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곡괭이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주식하는 사람이면 엔비디아 주주든지 아니든지 간에 꼭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조금 보이냐 하면 우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걸 알고 미리 올랐죠. 미리 저번에 엔캐리 때문에 급락했던 100불대에서 130불대까지 짧은 기간에 올랐고, 그 올랐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좋은 실적이 발표될 거다. 그래서 유스 온 셀 이것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된 실적이 시장 컨센이 287억 달러였는데 300억 달러니까 무려 13억 달러나 초과했으니까 잘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컨센서스 EPS가 64센트였는데 68센트, 그러니까 BGAAP 기준으로는 67, 조정 EPS 기준으로는 68센트니까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에는 317억 달러인데 32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결코 낮은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제 한 330억 달러 이상 나오지 않겠나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고, 거기에 못 미친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못 미치게 된 이유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GP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3% 가까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늘어가고 GP 마진이 유지가 돼야 매출 증가된 만큼 EPS가 성장한다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데, GP 마진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우려하는 시선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 다 한 분기 결과예요. 여기에다가 추세를 쭉 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도 성장, 지금도 고도 성장하고 있죠. YOY로 이번 분기는 120% 성장인데 내년까지 전망은 한 40% 성장한다니까. 전 세계 1년에 40% 성장하는 회사가 그게 잘 없죠. 잘 없어서 여전히 고도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의 폭은 120% 성장하다가 이제 40%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GP 마진도 조금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 7월달 TSMC 실적 발표 매출 실적에도 나왔었고, 이제 그동안 이제 TSMC에서 원활히 그 GPU를 못 만들어서 이제 공급이 부족했죠. 이제 사갈 사람들은 줄을 서시오 하고 줄을 서 있었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문을 하면은 막 6개월 걸리고 뭐 4개월 걸리고 이랬는데, 그 공급망에 있어서 TSMC의 생산 능력 확충, 하반기는 더 늘린다 그래요. COWS 공정을 더 많이 늘리게 되니까 그 병목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게 제아가 가지고 있는 희소 가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웃돈을 얹어줘야, 그러니까 새치기를 해서라도 빨리 사야 되는데 이게 공급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다가 그냥 제 추측이에요.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줄어들면서 줄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출구를 많이 개방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터라 약간 판가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가령 그 사이에 엔비디아의 직원 수가 급증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이 회사는 팹이 없는 팹리스 회사라 직원을 뭐 갑자기 많이 뽑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영업이익단에서 비용이 증가해서 GP 마진이 매출 원가가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되면서 웃돈 받던 게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한 2, 3%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 그건 제가 이제 사실은 우려하던 거여서 미리 우리 이제 그분님들께 미리 고지도 해드렸고 그랬던 터입니다. 그건 제 추정입니다. 그건 뭐 여기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도 매출 이익률이 조금 준 거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안 줄었어요. 78하다 75 준 건데요. 뭐 근데 그 누구도 물어보는 애널리스트가 없었고요, 기자도 없었고, 그것도 회사에도 그걸 밝히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 항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지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이건 사실은 실질적인 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지난 2분기 때 3분기부터 출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항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4분기부터 선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음 분기 3분기가 8, 90 석 달이에요. 이 회사 기준으로. 8, 90 동안은 블랙웰이 출시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그것만큼은 조금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4분기 때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분기에도 여전히 호퍼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겠죠. 3분기가 325억 달러가 가이던스니까, 그러면 4분기는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가령 뭐 가이던스가 325억이니까 지금부터 석 달 뒤에 실적 발표할 때는 실적이 한 350억 불, 뭐 340억 불 나오지 않겠어요? 이 회사는 항상 실적 그 가이던스보다 많이 내니까. 그러면 4분기 전체 매출을 가령 뭐 380억 달러 이 정도 본다면 거기서 블랙웰이 수십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얘네 4분기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도 여전히 블랙웰은 전체 매출에 커봐야 20%? 뭐 그 정도란 얘기니까 블랙웰 출시 지연은 사실로 판명된 거죠. 그리고 출시 지연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능의 변화는 없다. 사양의 변화도 없다. 다만 만드는 방법을 조금 손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보도되었던 블랙웰 그 원인이 뭐 TSMC에 있던 엔비디아의 설계에 무슨 결함이든 어쨌든 수율의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걸 이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블랙웰 출시 지연 때문에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낮아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번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충격받을 가능성은 그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하고 달리 엔비디아랑 다르게 PR 배수가 굉장히 낮아요. 엔비디아는 고도 성장하고 있는 터라 PER을 뭐 33배, 36배, 뭐 40배 포워드로 지금부터 1년을 내다봐도 이제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좀 줄었으니까 포워드 PER이 뭐 40배 언저리까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이라면 뭐 39배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지금 PER이 얼마 안 되죠? 3.7배 뭐 이러고 있고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부터 향후 1년간은 아웃룩이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이제 선행성도 있고 엔비디아 영향도 있고 엔비디아 테마다 이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모바일 낸드 쪽에 공급 가행 되면서 가격이 조금 슬로해진다는 그 유수에는 안 나온 것 같고 뭐 제가 애널리스트 페이퍼에 봤나 하여튼 약간 레거시 반도체 쪽 낸드 쪽에서 약간은 이제 수요가 좀 안 따라오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HBM 쪽에 늘어나는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어닝의 훼손이나 이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제 조금 나쁜 게 있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블랙웰의 출시 지연 이슈가 혹시나 HBM 쪽에 공급 가행 삼성전자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HBM 3.2를 승인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 가행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주가가 지금 녹여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PER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랠리하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그 AI 때문에 만들어진 이 큰 사이클이 기존에 있던 반도체의 경기 민감성을 줄여줄 거라고 믿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 HBM 생산하기 위해서 범용 레거시 D램 캐파를 그쪽으로 전용하고 있고 웨이퍼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저는 뭐 무한정 내려가는 그런 이 과거 사이클처럼 그런 구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S&P ETF를 사면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 7%를 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100% 나는 미국 주식을 S&P ETF를 사서 커버한다는 분 입장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국 S&P의 시가 비중 7%니까 뭐 그렇게 막 지금부터 막 끝없이 지나간 1년처럼 막 무작정 랠리하는 구간은 이미 지나갔죠. 그죠? 왜 그러냐면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원래가 120%라면 내년은 40%, 그 다음에는 또 그때 가봐야 한다고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성장한다고 치고 그러고 있고 낙관적인 리서치 센터들은 203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는 절대 제가 봐서는 훼손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일정 비중 한 5% 정도라도 담고 있는 게 나중에 좋은 뉴스 나왔을 때 포모 현상에서 그렇게 쌓여가지고 막 비싸게 사야 될 리스크를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 만약에 이게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라면 이제 엔비디아가 없는 분들은 조금 조정 구간에서 한 5%라도 좀 담아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은 이게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또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엔비디아 말고 또 뭐 다른 섹터에 있는 주식들 쳐다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뭐 그냥 매일 몰빵해가지고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이러면 그 피곤도 하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증권사만 돈 벌어요. 첫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강하다. 둘째,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번에 가파르게 단기간에 30%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아주 좋지 않으면 조정받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GP 마진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는데 그게 둘 다 어쩌면 블랙웰 이슈 그 이슈로 해서 조금 훼손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GP 마진이 줄어든 만큼 TSMC 공급망이 확대돼서
병목 현상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GP 마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전선항이 우리 항 사장님이죠. 우리로 치면 항 사장님. 다음 분기에도 GP 마진 75%는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4분기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GP 마진은 이제 78대는 앞으로 2개 분기 동안은 안 온다고 봐야 되고 75대에서 3분기에 커버가 되고 4분기 때는 그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GP 마진 떨어지는 이유는 제 생각에 줄을 서시오 하는 줄이 길이가 짧아져서 약간 가격을 비싸게 받던 것들을 조금 낮추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아주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이 인더스트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분명한 전망이고 지금까지 컨센서스이고 여전히 이 회사가 슬로해진다 그러더라도 이 해마다 EPS 증가가 20%, 30%, 40%는 나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해마다 20%, 30% 증가하는 회사 잘 없어요. 정말 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밸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밸류가 높아요. 높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성에 대한 위험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가한 비중으로 내가 이놈하고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과거 1년 반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펀더멘탈의 궤적이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니까 그걸 감안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 대신에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제2의 엔비디아 이런 쪽을 발굴해서 조금씩 시장이 안 보고 있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전 막 100% 비우고 그건 훗날에 이런 진짜 시대의 주식을 빵프로를 해놓으면요. 어느 날 좋은 뉴스 나와서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5%, 6% 오르면 또 미친 짓 사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블랙웰이죠. 블랙웰이고 GP 마진 그리고 얼마나 3분기 때 이번 가이던스를 325억 달러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애널리스트들 가이던스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이번 분기에도 처음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280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전망치가 287억 달러까지 올라온 거고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이 회사의 가이던스는 32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제 분기가 진행될수록 아마 오늘 끝나고 나면 좀 애널리스트 레포트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뭐 330억 달러 이렇게 애널리스트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실질 액츄얼리 그때 가서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그때 또 하나가 주가가 얼마 정도인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 그러면 가이던스만 달성해도 주가는 막 7%, 8% 오를 것 같고 그때도 막 실적 기대감으로 만약에 135불, 140불 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335불 뭐 이상 뭐 내고 그러더라도 주가가 내리고 그러겠죠. 모든 거는 주가 레벨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거랑 GP 마진, 그 다음에 블랙웰이 얼마나, 그때 되면 이제 4분기에 대한 그 가이던스 보다가 이제 내년도 1분기, 2026 회계년도 1분기가 되겠죠.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엔비디아의 회계 기준으로는 지금 2025년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주도주들이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도 그랬고 다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먼 눈으로 길게 바라보면 이 인더스트리가 꺾인 징후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다만 상승폭의 가파름만 조금 잘라지는 거니까 또 막 이렇게 막 시장이 막 겁먹고 이렇게 막 내리는 날 그날 액션하지 마시고 또 시장이 한호할 때 미리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고 오른 거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비중을 조절하고 오늘 같은 날 막 시간에서 막 장중 내린 거에 비해서 시간에서 한 6% 가까이 더 내렸잖아요.
이럴 때는 좀 멈추기도 하고 또 아랫배에 힘주고 이럴 필요도 있죠. 그리고 긴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AI라는 기술의 변화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큰 변화인 거는 확실해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또 이거 팔고 이제는 이제 AI 테마 끝났네. 이제는 다른 데로 그거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혹시 불안하시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꼭 쥐고 계시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조금 느리든가 아니면 조정 끝내고 상승으로 턴할 때 느리든가 조정이 저는 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쩌면 올 밤에 메인 본장에서는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확히 밸류를 이제 반영하니까요. 다만 플랫폼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거의 비슷하게 봤잖아요. 포워드로 30배 이상이니까. 그 대신에 이걸 시클리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낮추려고 그럴 테고. 근데 지금부터 2026년까지의 아웃룩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여전히 강구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도 그걸 인정하는 터라 그렇게 많이 급락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엔캐리 때 한번 봤잖아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막 너무 막 감정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여서 안 그러셔도 된다. 어쨌든 돈 많이 버는 회사고 이번에 자사주사잖아요. 500억 달러인데 작년까지 공시하고 이제 아직 안 사는 것도 100억 달러어치가 있어요. 105억 달러 있으니까 합하면 605억 달러거든요. 그럼 전체 시가총액 3조 달러 잡으면 2%잖아요. 발행 주식의 2%가 어디로 1년 뒤가 되면 소각되고 없어져요.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겠죠. 수급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